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이 안 계시잖아요. 영부인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문에.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을 세 보니까 93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휴지통이 있나요? 지금 어디서 상하시는?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 4월에서 한 8월 사이에 그 살림이 들어왔는데 살림살이가 누군가 청와대 본관에 살림을 차렸어요. 가재도구 이런 게 많이 있단 네, 말이죠. 김치냉장고, 장롱, 화장대 막 이런 거요. 일반 집에 있어야 할. 네. 그런데 그게 위치가 관저면 대통령께서 사셨나? 본관에 있더라는 거죠. 본관 제2부속실에. 본관에 그거는 또 제2부속실도 아니에요. 본관에. 본관에 있는. 본관의 김치냉장고. 네. 그 좀 이상. 본관 어디죠? 본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모르겠,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그 있고. 목록에는 그냥 위치가. 잠깐만 여기서 연설비서관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냥 시계예요. 시계에 비디오가 장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그 연필 볼펜형 그 몰래 녹음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되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장치를 두고 찍으면 손님이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2부속실에서 그게 있었던 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본관에 살림살이가 있었고 김치냉장고가 있었고 네, 화장대. 또 화장대가 있었고 TV. 그리고 90만 원대의 휴지통이 있었다. 네, 휴지통.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신 거냐. 그래갖고 막 그 후로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저를 막 즉시 막 5분 발언 얻어서 막 비판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표창원 의원님이 표창원 의원의 추리력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거기 또 유보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 그것만 있었으면 또. 침대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3개가 669만 원, 475만 원, 80만 8천 원. 3개. 그래서 이것도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말씀이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어떤 수감자가 이제 봤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구치소의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운동인지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차 교수님. 그런데 45분간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구치소 안에 계시지만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그 알려진 바로는 이 실내에서 하는 뭐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운동을 즐겨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럼 아마 구치소 안에서 뭐 독방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오픈된 공간으로 나가서 이 좀 그렇게 새로운 공기도 좀 쐬고, 네. 그러니까 또 햇빛도 바라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에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하나의 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 이 행보나 이런 다른 재소자들과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좀 동선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운동 나왔을 때도 그런 고려가 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의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외부 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구치소 내에서는 계속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른 그 수용자들한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당신도 그렇고 아마 구치소 내에서도 원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시간이라는 게 처우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저 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에서 아마 좀 시간 배분을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도라든가 이런 걸 아주 고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뭐 그 지금 독방이 다른 재수자보다는 넓은 독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의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과 시간에요. 막 자고 싶다고 해서 막 잘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죠, 거기가. 못 자요? 예. 그러니까 군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6시 반에 일어나면 그 이후에 잠들 시간까지는 정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좀 그 책이라든가 뭐 8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시 50분부터는 지금 구치소의 점심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4차 옥중조사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조사를 받는 날이면 밖에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수감동까지 들린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 서울 구치소가 말이죠. 네네. 보면은 그렇게 그 여성 수감동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서울 구치소가 땅은 넓지만은 건물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창문 같은 걸 열어놓으면은 충분히 들릴 수 있고,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는 장소가 네네.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조금 개조했다고 하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네.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저 함성, 뭐 힘내라 이런 함성들을 힘내세요, 뭐 그러겠죠.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참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직이 됐죠. 직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때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가 좀 저는 빨리 좀 어떻게 수사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재판도 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저렇게, 물론 뭐 표현의 자유는 뭐 개인이 보장되겠습니다. 네네. 너무 좀 이렇게 활발하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시설이 아주 좀 새로 지어져서 좋다는 서울의 남부구치소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방에 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네, 최순실 씨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배정된 독방 크기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공황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헌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네, 지금 보면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서
움직이지 못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탈 때도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래서 못 잔다. 폐소 공포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방금 보이는 화면이 독방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런 그럼 치료하는 약이 그럼 반입이 됐느냐 보면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폐소 걸로 공포증은 약 먹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그 엄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또 저기 남부구치소 이감후의 독방 크기가 내 머리와 발끝이 바로 닿는다, 누우면. 저분이 그렇게 장실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최순실 씨가 150 초반대 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기자들 예.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그 아무리 여자들 그 저 수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좀 최순실 씨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상 굉장히 좁다고 느낄 수는 있고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해본 그 수용자들 말에 의하면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헉한다는 거죠. 네. 좁다 보니까 그런 뭐 좀 감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최순실가 다른 것보다 지금 그 변호인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가 접견 금지죠?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 그 면회가 풀렸어요. 그래서 변호인 이외에 면회가 지금 가능한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오는 뭐랄까 하나를 풀어주니까 또 하나의 불만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이런 생각도 실제로 들거든요. 머리하고 발에 닿아서가 아니라 예, 심리적인 비좁음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네. 이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 이 행보나 이런 다른 재소자들과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좀 동선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운동 나왔을 때도 그런 고려가 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수의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외부 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구치소 내에서는 계속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른 그 수용자들한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당신도 그렇고 아마 구치소 내에서도 원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시간이라는 게 처우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룰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에서 아마 좀 시간 배분을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국선도라든가 이런 걸 아주 고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뭐 그 지금 독방이 다른 재수자보다는 넓은 독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의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과 시간에요. 그 막 자고 싶다고 해서 막 잘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죠, 거기가. 진짜요? 예. 그러니까 군대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6시 반에 일어나면 그 이후에 잠들 시간까지는 정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좀 그 책이라든가 뭐 8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시 50분부터는 지금 구치소의 점심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4차 옥중조사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조사를 받는 날이면 밖에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수감동까지 들린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 서울구치소가 말이죠. 네네. 보면은 그렇게 그 여성 수감동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서울구치소가 땅은 살림살이가 있었고 김치 냉장고가 있었고 네, 화장대. 또 화장대가 있었고 TV. 아니 그리고 90만 원대의 휴지통이 있었다. 네, 휴지통.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신 거냐. 그래갖고 막 그 후로 뭐 새누리당 의원 2분이 저를 막 즉시 막 그 5분 발언 얻어서 막 비판하고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표창원 의원님이 2014년? 표창원 의원의 추리력이 필요한데.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그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조금 거기 또 유보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 그것만 또, 있었으면 또. 침대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3개가 669만 원, 475만 원, 80만 8천 원. 3개. 그래서 이것도 누가 쓰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말씀이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어떤 수감자가 이제 봤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구치소 내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운동인지,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차 교수님. 그런데 45분간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구치소 안에 계시지만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그 알려진 바로는 이 실내에서 하는 뭐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이런 운동을 즐겨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마 구치소 안에서 뭐 독방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오픈된 공간으로 나가서 이 좀 그렇게 새로운 공기도 좀 쐬고 그러니까 또 햇빛도 바라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에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하나의 제2부속실에서 왜 몰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때 느낌이 그 2014년이었는데 그때 느낌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직감처럼 느꼈어요. 몰래카메라 때. 남양 특집인데 진짜. 네. 오싹오싹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몰래카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건 또 이상한 건데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가격이 저는 처음에 9,000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을 세 보니까 93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휴지통이 있나요? 지금 어디서 사나요?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 4월에서 한 8월 사이에 그 살림이 들어왔는데 살림살이가 누군가 청와대 본관에 살림을 차렸어요. 가재도구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김치냉장고, 장롱, 화장대 막 이런 거요. 일반 집에 있어야 할. 네. 그런데 그게 위치가 관저면 대통령께서 사셨나? 본관에 있더라는 거죠. 본관 제2부속실에. 본관에 그거는 또 제2부속실도 아니에요. 본관에. 본관에 김치냉장고. 네. 남자다. 좀 이상. 본관 어디죠? 본관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안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있고. 그 목록에는 그냥 위치가. 잠깐만 여기서 연설비서관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냥 시계예요. 시계에 비디오가 장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요런 그 연필 볼펜형 그 몰래 녹음기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되고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장치를 두고 찍으면 손님이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2부속실에서 그게 있었던 게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다음에 본관에 살림살이. 그렇지만은 건물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창문 같은 걸 열어놓으면은 충분히 들릴 수 있고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는 장소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조금 개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저 함성, 뭐 힘내라 이런 함성들을 힘내세요, 뭐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참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직이 됐죠. 직전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때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가 좀 저는 빨리 좀 어떻게 수사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재판도 좀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저렇게 물론 뭐 표현의 자유는 뭐 개인이 보장되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활발하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시설이 아주 좀 새로 지어져서 좋다는 서울의 남부구치소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방에 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네, 최순실 씨 남부구치소 이감 후에 배정된 독방 크기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공황장애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자, 헌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잠을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거죠. 제일 놀란 건 몰래카메라.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죠. 예, 그 몰래카메라가 있는 위치가 더 놀라워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가 연설비서관실에 있었으면 제가 별 문제를 안 삼았을 거예요. 몰카라도. 근데 제2부속실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제 영부인. 네. 그렇죠. 영부인이 안 계시잖아요. 영부인 의전하고 영부인의 이제 일정 같은 걸 관리하는 게 제2부속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